가슴을 직접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부위가 좀 많이 컸거든요. 나중에 이성을 만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상대방이 제 몸을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문신으로 또 흉터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어가지고 문신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 사연자분을 뵙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창원에서 살고 있고요. 네. 49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부위에 있는 문신을 지우고 싶어서 오셨어요? 오른쪽 옆구리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문신이 있는데 네. 그것 좀 지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문신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문신이 있기 전에 네. 그 흉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 흉터가 제가 군 생활할 때 좀 아팠어가지고 이제 군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흉곽경으로 수술을 못하고 가슴을 직접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부위가 좀 많이 컸거든요. 또 이제 상처가 아물면서 좀 분홍빛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상처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보기가 좀 징그럽고 제가 보기에도 등에 지렁이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참 말 그대로 진짜 흉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실 때 좀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벌써 20몇 년, 거의 30년 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96년도 2월 달에 예. 입소를 하고 훈련소에서 이제 한 4주 정도 훈련을 받다가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아침에 이제 식사로 이제 구보로 이동하던 중에 이제 마른 기침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호흡이 안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 부대 안에 있는 의무실로 이제 이송이 되었다가 거기서 흉관 삽입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거기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흉관 삽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기흉 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을 받으시고 흉터가 예상보다 조금 컸나요? 예, 좀 컸습니다. 겨드랑이 밑으로 한 뼘 정도 되는 사람도 있었고 저처럼 이렇게 옆구리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흉터 때문에 그 이후에 불편하신 경험이 있었나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군 생활이 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찍 제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복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몸이 얼마나 약했으면 그것도 못 견디고 제대를 하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친구들도 장난 삼아서 그냥 자기들은 군생활 다 했는데 저보고 못했다는 걸로 그냥 놀리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좀 자책이 좀 많이 됐고 실망이 많이 되고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흉터 이후에 문신을 하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흉터 자체가 제 스스로 우울하게 만들었고 또 남 앞에 옷을 벗기가 참 부끄러웠고 나중에 이성을 만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상대방이 제 몸을 봤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그 걱정이 계속 저를 이제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흉터를 좀 가릴 수 있을까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문신으로 또 흉터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어가지고 문신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흉터를 뭐 치료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흉터를 줄이는 피부과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피부과에 일하시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좀 많이 드는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네. 그냥 그때 당시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변에 혹시 문신을 하신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셨나요? 주위에는 전혀 없었고 네. 찾아보니까 요즘 알고리즘처럼 막 뜨더라고요. 이게 흉터를 가릴 수 있는 문신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흉해 보이지도 않고 또 혐오감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문신하시는 분한테 제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이게 커버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보고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문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말씀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혼자서 결정하셨어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흉터를 가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친구들의 반응은 거의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굳이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 마음이 조금 그 친구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그릇이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문신의 디자인과 크기를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일단 거기 시술하는 곳에 갔을 때 그분이 이제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여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비용에 맞춰서 이제 도안을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뭐 다른 대안이나 다른 선택사항이 거의 없었고 그때 또 마음이 그냥 흉터만 가리면 된다는 그런 좀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그냥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문신을 하려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신을 해야 되는지 괜히 후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또 그분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문신을 계속 해라. 할인을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시한 금액이 30만 원대 한 35만 원 정도 말씀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제가 그냥 혹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신을 받으시고 보셨을 때 그 당시에 만족스러우셨나요? 좀 생각보다 좀 커서 좀 놀랐고 또 흉터가 있는 부위가 아니고 또 그냥 맨살에다가 그냥 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까지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너무 또 밋밋하면 보기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커버를 또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신 하시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 문신하고 그 다음날 이제 부모님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 근데 어머니가 되게 놀라셨고 좀 실망하는 표정이셨는데 부모님도 저한테 크게 막 혼내시고 그렇게 안 하셨던 게 제가 이제 수술 때문에 흉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좀 늘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신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좀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사모님께서는 그 문신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흉터가 있었는데 문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순간 뭐 정적이 흐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제 아픈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줬는지 몰라도 그래도 저를 좀 이해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실망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문신을 지우시고자 해서 오신 건데 지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건 언제부터세요? 사실 문신을 처음 하고 나서 이제 흉터가 안 보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그래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불편하셨나요?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좀 두려웠고 또 우리 애기들 앞에서 이제 옷을 벗는 것도 좀 부끄럽고 우리 애기들이 제가 옷을 벗을 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거짓말로 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애들이 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또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어른이 되면 또 문신에 대한 또 호기심도 생길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빠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좀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신체적인 이유로 문신을 했지만 결국엔 후회를 하게 되고 많은 비용과 또 시간과 또 고통이 따르지만 문신을 지우기로 결정하고 또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니네들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면 꼭 아빠를 보고 아빠 모습을 보고 문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문신을 지우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거 치료하러 오시는 걸 가족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아내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잘하고 오라고 했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늦게 가게 되면은 새벽에 도착할 건데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문신 제거 치료를 처음 시작하실 텐데 제거 치료가 만약에 잘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문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너무 떳떳해질 것 같고 우리 애들하고 수영장도 가고 싶고 또 목욕탕도 마음 놓고 가고 싶고 또 저희 아버지가 올해 91이신데 아이고. 문신하고 난 다음부터 목욕탕을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늘 가고 싶지만 못 모시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살아 계실 때 꼭 한번 목욕탕 모시고 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럼 제가 문신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개 흉터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흉관을 삽입했던 자리 2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소위 스티치 마크라고 하는 실밥 자국들도 좀 여러 군데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후성 흉터는 다행히 많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들어간 잉크의 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궁금했던 게 흉터에 있는 이 문신이 잘 지워지는지 제거가 가능한지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흉터 부분에 있는 문신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제거 치료의 결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문신 제거 치료의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문신 잉크를 레이저로 깨서 작은 입자로 바꿔주면 면역세포가 그 작은 입자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들어가기에 조금 더 어려운 조건에 있고요. 흉터 부분이. 또 하나는 흉터가 대개는 비후성 흉터일 경우가 많고 지금 선생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흉터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레이저가 들어가는 깊이에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문신이 잘 지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문신에 그럼 흉터가 없었다면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신 제거는 치료의 원리가 레이저로 잉크를 없애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흡수를 시키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100% 제거가 원래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을 때 색깔이 좀 달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색소 침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선생님 피부보다 조금 더 어둡게 남는 형태의 흉터인데 그 색소 침착이 문신을 하실 때도 생기고 레이저 치료로도 조금씩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흉터가 없는 부위들도 그런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는데 그 색소 침착이 마치 문신이 다 지워지지 않은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 또는 선생님 피부색과 비슷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부위가 일단 몸통이라는 점 하고요. 컬러 타투가 아니고 흑색으로 진행이 됐고 예전과 지금이 색깔이 조금 다르게 옅어졌다는 건 자연히 어느 정도 청소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은 제거 치료의 결과를 조금 더 좋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제가 이제 혜택을 받고 이제 제거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네.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병원의 기준 치료 가격을 항상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신의 1회 치료 비용은 부가세 포함 6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10번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6만 원대 후반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술실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자, 시술이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깨셨어요. 지금 아프진 않으세요? 아픕니다. 통증을 좀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면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타는 느낌. 네. 엄청 뜨거운 느낌. 네, 저희도 셋인데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근데 문신을 이제 찍으려고 좀 망설였던 이유가 예.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예. 뭐 병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예. 네. 어디서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근데 이제 선생님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예. 선생님한테는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예. 제가 과감하게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찾아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저희한테 감사한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왜냐하면 내 몸을 누군가한테 믿고 맡긴다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그게 되게 망설여질 것 같거든요. 특히 이 문신이라는 게 병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지우시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뭐 크게 막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고민이 네. 되셨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저희 병원까지 찾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치료 때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